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를 언제 팔아야 하느냐. 1845만 원 넘게 올라버린 하이닉스, 25만 4,500원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 지금 팔자니 더 오를 것 같고, 더 있자니 확 꺼질까봐 무섭고, 이게 바로 지금 코스피에 투자한 거의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공포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1,000만 원 넘게 수익이 났는데도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타이밍을 놓칠까봐, 남들은 다 팔았는데 나만 물리고 있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숫자만 체크하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완전히 쉬워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탈출 타이밍을 완전히 반대로 잡습니다.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야 이제는 더 떨어질 게 없겠지 하면서 손절해버리거나, 반대로 최고점에서 더 오른다는 말에 속아서 꼬라박는 거죠.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그 뒤로 3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2021년 초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2023년 말까지 지옥을 봤고요. 이런 패턴이 왜 반복될까요?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재 가치가 올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따라 사고,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립니다. 마치 도박장에서 슬롯머신을 돌리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심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냉철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두 가지 데이터는 바로 AI 인프라 투자 증가율과 DS 부문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언제 타고 언제 내려야 할지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봐야 하는 이유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냥 반도체 회사로 봅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뜨면 반도체가 잘 팔리고, PC가 뜨면 반도체가 잘 팔리는 그런 전형적인 소비자의 사이클에 갇혀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반도체는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올해 잘 벌면 내년에는 적자 나는 게 메모리 반도체야.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소비자 가전용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면 그걸로 3년, 4년을 썼습니다. 교체 주기가 길었고, 수요가 포화되면 반도체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8년만 해도 DRAM 가격이 1년 만에 60% 넘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연산을 합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은 스마트폰용 DRAM보다 수십 배 비싸고, 성능이 더 좋은 새 제품이 나오면 또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한번 터지면 꾸준히, 그것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마치 밀가루 공장이 빵집에 밀가루를 납품하는 것과 같습니다. 빵집이 하나 생기면 계속 밀가루를 사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빵집이 아니라 대형 제과 공장이 수백 개씩 동시에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과거 수출 사이클은 중국 제조업 호황이나 미국의 소비에 의존했지만
이번 업사이클은 AI 설비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 호황 국면은 2027년 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통과시킨 OBBA 법안.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의 후속격인 법안이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법으로 투자를 강제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사들이면서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고대 역폭 메모리 주문 현황입니다. 이게 왜 탈출 타이밍에 가장 첫 번째 신호가 되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결국 HBM 가격과 판매량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전 분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네 곳만 해도 올해 AI 관련 자본 지출을 합치면 2천억 달러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천억 달러면 한화로 약 3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1년 동안 AI 인프라에 쏟아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붙는 HBM을 사는 데 쓰입니다. 현재 HBM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뒤쫓고 있지만 둘 다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HBM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HBM 가격이 20%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RAM 가격이 보통 10년에 한 번 오를까 말까 하는 시장에서 1년에 20% 넘게 오르는 건 거의 이변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면 빅테크들의 분기별 투자 발표 때마다 전 분기 대비 투자가 줄었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가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바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매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건 HBM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최근 5분기 연속으로 전 분기 대비 25% 이상 성장해 왔습니다. 만약 이 성장률이 10%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삼전닉스의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수요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결정적입니다. 바로 DS 부문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입니다. 여러분, PER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 회사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PER을 오해합니다. PER이 낮으면 무조건 싸고 PER이 높으면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PER의 힘은 이익이 변할 때 발휘됩니다. 주가가 그대로인데 이익이 2배로 늘어나면 PER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가가 그대로인데 이익이 반으로 줄어들면 PER은 2배로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PER의 역설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은 약 26배, SK하이닉스의 PER은 약 24배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와, 진짜 비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ER은 지금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DS 부문 영업이익은 57조 원, SK하이닉스는 3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8배에서 9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겨우 6조 원대였는데 올해는 57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인지 감이 오시나요? 만약 이 성장률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현재 PER 26배는 내년이면 10배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는 지금 비싸지만 내년에 더 많이 벌 거니까 싸진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매도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익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만약 다음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DS 부문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 57조 원보다 낮은 45조 원만 나와도 충격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인데 이익이 줄어들면 PER이 갑자기 35배, 40배로 치솟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싸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고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PER이 30배를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두 번째 매도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PER은 과거 데이터잖아. 미래 실적은 모르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PER은 분명히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ER만 보는 게 아니라 예상 PER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상 PER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한 PER입니다.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 삼성전자의 예상 PER은 15배 안팎, SK하이닉스는 12배 안팎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예상 PER이 만약 18배, 20배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미래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가 앞으로 예상보다 돈을 덜 벌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예상 이익을 내리고 그러면 예상 PER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또 다른 반박은 이겁니다. 그래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나? 지금 팔면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 질문은 정말 위험합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최고점에 묶어두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피크는 실적이 최고일 때가 아니라 실적이 최고일 때 이미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과거 메모리 호황 사이클을 보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분기의 직전 분기나 같은 분기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었을 때 주가는 이미 고점에서 10%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즉, 실적이 가장 좋을 때 팔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실적이 가장 좋을 때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버티다가 떨어지고 나서야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빅테크의 AI 투자 발표를 매분기 체크하세요. 만약 전 분기 대비 투자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예 감소로 전환된다면 그건 레드카드입니다. 둘째,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DS 부문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세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셋째, 예상 PER이 25배를 넘어서면 바로 분할 매도를 시작하세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달력에 적어놓고 매 분기마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장기 투자자야. 10년, 20년 묵힐 거야. 네,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와 타이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다릅니다. 주식은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곤두박질 칩니다. 삼성전자를 2018년 초에 80만 원에 산 사람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반면에 2019년 바닥에서 4만 원에 산 사람은 지금 6배로 불렸죠. 같은 회사, 같은 주식인데 타이밍이 이렇게 결과를 갈랐습니다. 장기 투자는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비싸게 사서 10년 묵히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손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무조건 버티지 마세요. 둘째, 지금 당장 급하게 전량 매도하지도 마세요. 시장은 아직 상승 동력이 살아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번 사이클이 2027년 말까지 간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성장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사이클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팔 준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캘린더에 다음 3가지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첫째,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일.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자본 지출 발표일.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 실적 발표일. 이 3가지 날짜가 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데이터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HBM 주문이 늘고 있는지, PER이 안정적인지. 이 2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 그게 바로 탈출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것은 희망입니다. 데이터 없이 막연히 오르기만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크게 깎아먹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데이터를 보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